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장 미 증시 훈풍을 이어받은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9개월 만에 850선 위에서 장을 마쳤던 하루였는데요. 자, 코스피도 2450선 위쪽에서 장을 마쳤던 만큼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한 차례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어떻게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을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지금으로서는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6% 상승하면서 2460포인트 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2464.94포인트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0.11%,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약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포인트 선 지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851.40포인트 출발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이렇게 기분 좋게 빨간불 이어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 4종목은 모두 빨간불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SDI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95%,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7%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장에서도 0.8%가량 상승폭 쌓아 올렸는데 자,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가 함께 좀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1분기 실적을 받아들고 난 뒤에 일일 거라는 이야기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힘을 합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힘을 합치는 분야는 XR 기기 쪽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DS 부문에서 챗 GPT를 사용하게 했더니 지금 기술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가 함께 공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0.95% 상승불 켜면서 63,800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0.11%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88,900원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업황이 그래도 바닥에 가까워졌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모두 퓨어 메모리 반도체 쪽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죠. 자, 이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전일장에서 2.19% 반등이 크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2분기부터는 재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의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는 할 것으로 보이고 가격 낙폭이 조금씩 축소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시작이 되고 있었고 출하의 반등이 겹치면서 재고도 점차 안정화 찾아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도 표정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1.02% 오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선 0.8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대표이사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자사주 1,000주를 장중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총 매입 금액 5억 7,280만 원 규모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자사주를 매입했던 권영수 대표이사였는데 책임 경영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IRA 세부 방안이 아마도 오늘 밤쯤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일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주는가 싶었는데 자, 오늘은 일단은 1.02% 낮게 출발하면서 58만 2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 SDI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72만 2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자, 지금 아우디 이트론, BMW, i4, iX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리비안 픽업 트럭의 판매량 증가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삼성 SDI에 깃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조금 표정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는 LG화학과 기아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0.317%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기아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가장 상승 탄력 크게 받아주고 있고요. LG화학은 1.29%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0.06%, 0.88%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LG화학은 지금 신규 공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70만 5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현대자동차 어제 좀 킨텍스에서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소나타 D 엣지 공개가 됐고요. 여기에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탑재한 SDV 이쪽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다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6위부터 10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0.44%까지 상승폭 조금 더 추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도 1% 넘는 상승폭으로 조금 더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일장에서는 0.13%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EV9 공개하고 나서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어제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다시금 1% 넘는 상승폭 쌓아 올리면서 8만 200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기아입니다. 자, 네이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발 호재가 있습니다. 도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을 네이버가 맡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오늘 상승 탄력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0만 4,50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볼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표정이 좀 안 좋네요. 에코프로비엠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HAB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하락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주 총회 이후에 계속해서 좀 힘을 펴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HAB는 지금 호재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리보세라닙에 더해서 업계 핫 이슈로 여겨지는 오가노이드, 일종의 인공장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에서도 좀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하락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가량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펄어비스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아키에이지 워가 상당히 흥행을 하면서 장기 흥행의 7분 능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 0.97% 상승불 켜면서 41,75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오고 공개 매수를 천명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시가총액 11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밀어내고 올라선 이후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 시장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금요일 시장 그리고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느덧 3월도 이렇게 다 가서 4월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우리 시장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원달러 환율 0.28% 낮게 움직이면서 1,29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300원대 언저리에서 그래도 1,200원대 후반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어제 그리고 오늘 환율입니다. 지금 시장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0.28% 상승 출발해서 2,45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04% 낙폭 보여주면서 850포인트 선 겨우 지켜주면서 하락으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요.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 좀 강한 편인데 코스닥은 강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좀 강하게 좀 눈에 띄고 있네요. 파란불 2.5% 낙폭 보여주면서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1%까지 상승폭 확대한 모습이고요. 오늘 LG전자도 1.41%로 강하고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모두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만 유독 2%가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강한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도 역시 강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예상 체결지수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이버는 보합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이고 카카오 0.5%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브 강합니다. 1.01%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넷마블도 1.4%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금융업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운수장비 보시면요. 오늘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기아도 1.01%, 현대모비스 1.41%, 한국항공우주 1.81%, 현대미포조선 1.87%까지 상승불 대체로 켜주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쪽도 오늘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철강, 금속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까요? 자, 오늘 강하게 또 눈에 띄는 것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3%대 낙폭 보여주면서 이제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양상에 접어들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3%씩 조정받고 있고요. LNF 2%대에서 1.69%까지 낙폭은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락의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장비 쪽 전반적으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조정 나오고 있네요. 2.98%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SBB테크, 뉴로메카, 로보스타 모두 로봇 관련주들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만 2.1%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PNT도 1.97% 낮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대보마그네틱도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 파란불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역시 반도체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는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SFA 반도체 오늘도 4%대 상승폭, 이오테크닉스 3.26%, PSK도 4.16%로 상당히 강한 모습, 하나마이크론 3.3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개장 시황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는데 자세한 수급 현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지금 현재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 누르고 내려오는 지금 모습인데 보시죠. 그 업종별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오늘 온수 장비, 기계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강한 반면에 전반적으로 뭐 다른 쪽, 특히 2차 전지 쪽은 지금 매를 많이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 오늘 아직도 팔고 있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소폭의 플러스 쪽에 있고 기관들은 600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삼성전자가 339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1%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전부 다 이게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지금 1, 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케미칼 오늘 뭐 2차 전지 같이 밀리면서 조금 밀립니다만은 기계적으로는 좀 사고 있다 얘기고 항공우주 제가 며칠 전에 그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했던 주식인데 오늘도 세트레가이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대감들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센티멘트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2%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약간 뭐 경미하게 이제 사들어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2.4%. 에코프로비엠이 리포트까지 안 좋은 리포트가 조금 나오면서 좀 오늘 하락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일 하이텍도 바로 밑에 있네요. 0.7% 빠지고 있고 포스코 엠텍도 4.6% 이렇게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지금 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매수 하위로 좀 갈까요?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팔고 있다. 이쪽을 보시면 2차 전지의 그 선상에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88억 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1.5% 빠지고 SK 이노베이션도 주총을 하고 배당을 준다 이렇게 하고 또 주식 교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4%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 이제 재상장해가지고 이제 거래되는데 오늘 3.3%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비해서는 조금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 DB하이텍 저희들이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DB하이텍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강성부 펀드까지 가세를 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장 후반에 이제 전해지면서 오늘 강력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도 2차 전지의 그 하락 선상에 있다 그래서 0.9%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주체별로 보면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이제 이 선물 쪽에서 왔다 갔다 300억에서 300개에서 400계약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계속 운수 장비, 기계 이런 쪽에서 강세를 이끌고 가고 있다 하고 장이 이제 이렇게 플러스 0.3% 이렇게 오르니까 방어 업종이잖아요. 통신업 같은 경우는 좀 밀려 내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0.2% 이 약세권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을 때는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해주고 상승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코스닥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장비 쪽에는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어제는 포스코홀딩스였는데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하락 흐름에도 프로그램 매수세는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쪽에 강하게 매도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 흐름, 2차 전지 흐름과도 상당히 긴밀하게 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금 힘을 좀 내주기는 하네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상승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상승 반전에서 0.04% 850포인트 선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코스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시황 프로그램 매수 현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시원하게 움직여줄 때 화끈하게 좀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인지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코스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0.35% 2,46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개장 특징주 어떤 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지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이 이제는 좀 쉬어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개장 시황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양시장 혼조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지금 뭐 가능하시다면 또 4월달 흐름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난 4분기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힘듦을 잊을 만큼 강한 1분기가 지금 거의 다 지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4월, 5월, 6월 특히 2분기도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은 2차 전지의 수급과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분기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주도 테마는 2차 전지였고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 LNF, 첨보 혹은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사실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주가의 퍼포먼스 대비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분명히 다가오는 4월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있을 것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좀 챙겨보시면서 대응해 주십사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의 3대 지수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의 이 지수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동안에 먼저 올라왔던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물량 매도 물량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출연을 하다 보니까 매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요일적으로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어떠한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개별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개별 종목 플레이에 더 집중을 하시는 그런 트레이딩에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2차 전지 수급과 또 실적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보면서 가야 한다. 특히나 오늘 2차 전지 쪽에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강조해 주신 김태성 이사님이셨고요. 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서도 역시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나와줄 것이다. 수익 포인트는 나와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이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해서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이슈들 어떤 종목들 튀어오르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 개장 특징주 총 10종목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앞서서 저희 살펴봤죠. 증시 8에서 짚어드렸던 SK이노베이션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보입니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자리하고 있고 한화시스템, GS건설까지 코스피에서 5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을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도 탑5, 동국 SNC가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 보이고 있고요. 자이글, 대명에너지까지 총 5종목입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된 개장 특징주 코스피에서 살펴본 5종목,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DB하이텍, 한화시스템, GS건설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김태성 이사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이 오늘은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키플레이어다. 그렇죠. 일단 그동안에 사실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보면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2차 전지 주라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오르지 않을까? 일단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로 보기보다 전체 매출 비중의 이제 이 70에서 80% 자체가 석유화학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 FX 스프레드라든지 이러한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면 그때 고점 대비해서 하향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재고 자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전기차 쪽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데 어제 SK그룹에서 히든 카드를 저는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2차 전지 대세 상승장에 우리 기업만 소외받을 수 없다. 라는 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SK온이 오늘 이 IPO하는 시점에 SK이노베이션과 뭐 주식을 교환을 해서 나중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주주 배당금을 좀 늘리겠다라는 골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번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오늘 나오고 있는 수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특히나 차트 전체를 놓고 보면 어제 나온 거래량은 최근 1년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낮은 위치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기에 저는 이 거래량이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물량이기에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 위에서 마감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8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며 SK이노베이션 한번 관심 있게 오늘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2차 전지주들 정말 고공행진을 하면서 활짝 웃고 있을 때 혼자 속썩이던 기업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사업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 김태성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앞서서 증시 8일 통해서도 여러분께 짚어드렸었죠. SK이노베이션 지금 여러 가지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 충분히 보인다라는 이야기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김태성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동국 SNC, 미래반도체,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자이글, 대명에너지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좀 재생에너지 쪽에서 2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떤 종목 김태성 이사님께서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동국 SNC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2가지의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전일 미국 이 증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국 네. 증시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이 굉장히 강했고 유럽 증시 기준으로 보면
폭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현재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약 32%인데 이 비율을 42%, 즉 10%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늘 그 어떤 섹터보다 이 풍력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솔루션이 거래 재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이 좋냐, 풍력이 좋냐, 이 굉장히 투심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동국 SNC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올해 1월부터 2월, 3월 이 거쳐오면서 제가 흐름을 놓고 봤더니 2차 전지가 흔들릴 때마다 신재생 에너지는 강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는 반대로 또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없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나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또 흐름을 놓고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차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법안에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칩스법, 자동차,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는 IRA 법안, 또 유럽의 CRMA 법안 이러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으나 이 풍력 에너지 혹은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쪽으로 혹은 유럽 쪽으로 공장 자체를 진출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오히려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단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평선도 모두 돌파하는 모습을 종가까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 2종목이 재생에너지 쪽이었는데 동국 SNC 아무래도 전일 미증시 그리고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 특히나 풍력주는 유럽발 훈풍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더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고 현재 6%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좀 싸우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 싸움이 오르는 싸움이라면 저희야 어느 쪽이든 이기면 다 좋겠죠. 자, 지금 동국 SNC 풍력주 지금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성 이사님께 또 여쭤볼 것이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KEC라는 종목 만나보고 계신데 자,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김태성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이 상반기 시장에는 반도체는 상승 시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승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네.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 특히나 이 KEC처럼 전력 반도체를 또 취급하는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초에 우리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에 전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이제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류가 순간적으로 과하게 들어가면 쇼트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제품이 빨리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을 혹은 제품의 수명을 또 길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력 반도체이다 보니까 앞으로 커져나가는 로봇 산업, AI 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필수 요소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E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추세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손절가를 2,800원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좀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KEC가 굉장히 좋고 수급적으로 탄탄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아무래도 호가의 가격이 낮다 보니 변동성에 또 취약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2,8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다시 2,950원, 3,000원대 와서 매수를 해도 되니까 2,8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 구간에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박스 상단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2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조금은 더 길게 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는 기업은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KEC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KEC였습니다. 오늘은 좀 한 3%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성 이사님께서 따라간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 배경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나올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진입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는 관점 하에 마침 KEC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고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제품의 수명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로봇과 전기차 산업 계속해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의 필수 요소가 되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KEC의 성장성은 높게 점쳐지나 다만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다. 변동성이 좀 큰 주식인 만큼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면서 목표가 바라보면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KEC였고요.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혹시 앞서서 아껴두신 건가요? 대명에너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 대명에너지와 동국 SNC가 동시에 올랐었는데 동국 SNC 선택을 해주셨었거든요. 자, 대명에너지를 아껴두신 이유 과연 따라가도 될지여서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도 충분히 괜찮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개장하고 나면 사실 KEC처럼 오늘 소외받는 종목들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대명에너지나 뭐 동호 SNC처럼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풍력 산업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높여 잡을 수 있고 풍력뿐만이 아니고 태양광 쪽에서의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동시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미국 쪽에서는 태양광 산업 혹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유럽 쪽에서 풍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풍력이 좋냐 태양광이 좋냐 이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두 산업 모두 걸쳐 있는 기업을 공략하는 게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명에너지로 오늘 한번 뽑아왔는데 제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네. 전제 조건은 지금 당장 매수하자가 아니라 오늘 종가까지 기다려보자. 지금 대명에너지의 시초의 흐름은 갭상승 이후에 하나솔루션도 거래가 재개가 됐고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리면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차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 만약 오늘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대명에너지가 양봉을 그리고 있다. 네. 그러시면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수급적인 요인 혹은 대내 변수 때문에 대명에너지의 캔들이 파란색, 음봉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더라도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오늘 종가까지 봤는데 양봉이어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22,000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대명에너지의 목표가를 35,000원을 1차,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 상단인 가격이 이제 35,000원 부근인데 최근 이 박스 상단까지는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면서 3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오늘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쪽에 너무 쏠렸던 수급이 신재생 에너지로 조금 이제 돌아가게 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김태성 이사님께서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차 전지주가 조정이 나올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꿈틀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실제로 그 흐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태양광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동국 SNC를 포함해서 대명에너지, 풍력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하루인데 자 물론 대명에너지 따라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전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종가까지 기다려보고 양봉인지 음봉인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양봉을 그린다면 종가 매수 괜찮겠고요. 음봉을 그린다면 오늘은 따라가지 말고 일단은 놓아주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만약에 양봉을 그릴 경우에는 손절가 22,00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5,000원 바라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고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김태성 이사님께서 좋게 보는 이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1위 민간 풍력 업체인데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한화솔루션이냐 동국 SNC냐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볼 것이 아니라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그런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대명에너지 오늘 시장에서 어쩌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따라가 말어 KC에 이어서 대명에너지까지 총 두 종목 짚어봤는데요. 자 김태성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덟 시 30분만 되면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펀더멘탈 대 센티멘탈 코너인데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언급했던 주식들을 좀 리뷰도 하고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장 초반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센티멘탈 쪽에는 제가 주식을 3개 정도 이렇게 리뷰를 할 거고 펀더멘탈 쪽에 좀 5개 정도 하는데 이름을 하나씩 보면요. 센티멘탈 쪽에서 제가 솔로엠,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 펀더멘탈에서는 넥센타이어, 한국카본, LG이노텍, LX세미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SK이노베이션까지 이렇게 5종으로 해서 전체 8개를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솔로엠 전자가격 표시 관련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리포트가 2월 달에 나왔고 최근에 상당히 목표 주가를 올릴 정도로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어떻게 갈 건지가 이제 궁금했는데 삼성전기가 여기서 주가를 한번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팔면서 블락으로 자기들이 2대 주주에 있던 걸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 물량의 변화가 지금 여기 차트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할인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할인하면은 좀 올라가면 팔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약간은 있거든요. 그러나 펀더멘탈을 좀 보고 분위기도 괜찮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솔로엠 첫 번째 주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세트레가이도 있었습니다만은 항공, 우주 이쪽에 거는 기대나 모멘텀, 분위기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센티멘탈 쪽에서 제가 골라오는 주식들은 펀더멘탈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위기가 좀 있고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이런 주식들 위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3월 28일 날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고 신규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쪽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수출 계약건들이 계속 좋고 뉴스 플로우가 좋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좀 높은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나 뉴스 플로우도 좋고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게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자로 외국인이 좀 돌아서고 있다. 이 점을 좀 착안을 하시면서 한국 항공우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세 번째로 이제 한솔케미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틀 전인가요? 그 말씀드리고 나서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참 뭐 좋은 것도 있고 못 사신 분들은 좀 애가 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톤을 보면 기간 조정의 끝자락에 있고 IT 사이클이 상반기에는 아주 안 좋지만 하반기에 가면서 좋아지니까 그 점에 좀 착안해서 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단 목표가는 많이 내려오고 있더라. 눈높이가 내려와서 주가에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렸었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눌려 있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지금 돌아서면서 급하게 지금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계속적으로 아마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IT 쪽이 아직 그 시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고,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센티멘탈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쪽에서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골라왔는데, 솔루엠, 항공우주, 한솔케미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은 5종목을 제가 이제 오늘 리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LX 세미콘이죠. 이쪽에서는 이제 그 대형 DDI 쪽은 조금 안 좋은데 소형 쪽이 좀 좋을 거다. 그래서 그 하반기 가면서 여기도 IT 사이클이 좋아지니까 계속 좋게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주가에 여기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 부분에서 주가에 다 들어온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단단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서 조금 밀리는 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좀 추가적으로 펀더멘탈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 뭐 상반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1분기가 영업 실적으로서는 제일 바닥권일 거다. 근데 하반기 가서 애플의 그 신규 모델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또 거기에 폴디드 줌 모델이 여기 모듈이 들어가거든요. LG노텍이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할 업체다. 그러니까 Q도 좋아지고 P도 좋아진다. Q라는 건 이제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가격이 고부가가치 쪽이기 때문에 단가도 좋을 거다. 그래서 P하고 Q 양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닥권입니다. 뭐 올라온 것 같지만 크게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야금야금 살금살금 지금 올라오는, 뭐 페드만 베이비 스텝이 있는 게 아니고 LG노텍도 현재는 베이비 스텝 중이다. 그러나 바닥은 몇 번을 친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밑에 있다. 그래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넥센 타이어입니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믿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리포트를 보고 이제 착안해가지고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IT만 오르고 뭐 2차전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펀더멘털 주식들도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영업 마진율이 제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에 마이너스 1% 후반에 있던 영업 마진율이 운송비 떨어지고 원가 부담 떨어지면서 금년에 무려 6%포인트나 확 올라온다. 그것도 구조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그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뭘 봐야 되냐? 저평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저평가 회사다.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 타이어 회사, 뭐 굴뚝경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펀더멘털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이게 코로나 국면을 이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면 주가도 회복될 거다. 이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식을 고른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더라. 그래서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천천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큰 이런 주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카본입니다. 리포트 제목 보시면은 스트롱 바이, 결사적으로 이제 목을 맨 거죠. 어디에서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이 한국카본이라는 회사는 이제 본행제, LNG선 본행제를 이제 많이 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뭐 지금 주문들이 관련해 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설 투자를 본행제 회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굴뚝 회사들이 시설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 바쁘게 사업이 돌아가고 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스트롱 바이, 적극 매수를 이제 추천을 한 거고, 저도 보면서 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강력 매수의 수급이 지금 따라오고 있더라. 그래서 하루 올랐고 쭉 이제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밸류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증시 8 그 AI 대 인간 코너에서 제가 SK 이노베이션, SK 온 말씀을 10분 정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앞선 코너에서 따라가 말아에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PBR이 지금 0.8배.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은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완전히 소외됐었다. 그리고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 자산은 배터리 쪽이 이제는 기존 사업 부분을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서 거기에 좀 착안해서 SK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좋고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밀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센티멘탈 쪽에서 세 종목 솔로엠, 한국항공우주, 한솔케미칼 그리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넥센타이어, 한국카본, LG에너텍, LX세미콘 그리고 오늘 SK 이노베이션까지 5종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대까지 모두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강관우 의원님 그래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들 중에서 판정승은 어느 쪽입니까? 5개 있죠. 펀더멘탈이 판정승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펀더멘탈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지금 오늘 코스피는 0.6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0.17% 하락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15% 낮게 1,29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금요일 시장 조금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4월의 첫 거래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